반갑습니다. 약사 바른약입니다. 오늘은 운동, 유산소를 포함하여 특히 웨이트,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꼭 챙기셔야 하는 보충제를 알아볼까 합니다. 크로스핏도 많이 유행하고 있고 스트렝스 파워리프팅을 일반 웨이트와 섞어서 파워빌딩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강한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고중량의 운동을 하게 되면 뼈에 피로가 누적되고 미세골절이 생기기 쉽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갈비뼈의 경우 재채기만 잘못해도 금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을 적당히 하는 일반인들은 미세골절이 생기더라도 회복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웨이트를 쉬지 않고 주에 며칠씩 하시는 분들이라면 뼈에 피로도가 누적되어 골절이 될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보충제는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제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운동하시는 분들 꼭 드셔야 하는 3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보충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것은 기능성 향상일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일 수도 있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 후에 많은 운동선수들이 겪는 후유증까지 같이 겪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선수분들도 요즘에는 체계적인 영양체계와 훈련 덕분에 은퇴 후의 부상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후유증을 예방하며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 칼슘이 들어있고 비타민 D는 요즘 다들 잘 챙겨 드실 테니 비타민 D는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마 안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니시겠죠? 음식에 칼슘이 장으로 들어오면 비타민 D가 도와 칼슘이 혈액에 녹습니다. 혈액에 흡수되어 녹은 칼슘은 몸 곳곳에서 사용되고 주로 뼈에 저장됩니다. 일반적인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칼슘 섭취를 적당하게 하지만 벌크업을 하기 위해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빠른 체지방 감소를 위해 단식에 가까운 수준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면 칼슘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혈액에 많게 누적됩니다. 적든 많든 혈액으로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건강하고자 했던 운동이 외부적으로는 괜찮을지는 몰라도 혈관의 칼슘, 그 딱딱한 것이 계속 쌓이고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젊고 신체가 활발할 때는 모를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누적되는 칼슘이란 것은 확실하며 이걸 제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혈관에 존재하는 칼슘을 뼈로 보냅니다. 혈관에 쌓인 칼슘을 혈액으로 빼내고 이걸 뼈로 보내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고 무거운 운동을 하는데 뼈가 쿠쿠다스 같이 약하면 안 됩니다. 웨이트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비타민 K2는 미세 손상을 입은 뼈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실제로 건강하지 못한 식단에서 생기는 칼슘 불균형,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기는 혈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안 되지만 암암리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단백동화를 증가시키고 혈당을 올립니다. 디아나볼, 윈스트롤, 데카듀라볼인, 데카라고 부르죠. 아나바, 에키 등 다양한 약물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 쓰지 않는 게 당연하게도 좋고요. 쓰더라도 비타민 K2는 가급적 챙기셔서 이런 두 가지 이점 말고도 신장 건강을 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낫또입니다. 비타민 K2를 병아리콩에서 주로 생성합니다. 음식으로 만약 섭취하고자 하신다면 낫또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K2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나라는 낫또랑 관련이 있는 일본입니다. 낫또를 먹는 비율이 높을수록 뼈 골절 비율이 낮았던 것을 1996년에 이미 일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논문을 보면 MK7 비타민 K2를 발견한 곳은 일본인데요. 비타민 K2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MK7과 MK4. 간단하게 탄소 사슬이 길면 MK7이고 짧으면 MK4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비타민 K2는 MK7입니다. MK7은 적은 양으로 몸에 많이 유지시킬 수 있고 알약 크기도 작습니다. MK4의 경우 몸속에서 아주 미량이지만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매우 극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MK7과 비교했을 때 몸속에서 아주 잠깐 동안만 머문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MK4의 경우 분자량의 크기가 MK7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MK7이 잘 가지 못하는 더 미세한 곳들, 뇌와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MK4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뇌의 혈관이 막히는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MK7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용량은 45 마이크로그램으로 이쪽 용량으로 연구된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과 45 마이크로그램 제품 중 일반적인 유지 용량으로 45 마이크로그램을 추천드리며 더 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은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운동하는 것은 정말 좋지만 부상 한 번도 안 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관절이 뻐근하고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 마음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강한 분들이라도 관절과 뼈는 소모성이며 쉽게 다치고 약해집니다. 비타민 K2는 관절의 석회화를 조금이라도 막고 후유증 확률을 낮출 수 있으니 이것 하나만은 꼭 챙기셔서 운동하시는데 조금이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